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3일 방송될 내용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제 말을 빼고 차라리 그냥 윤석열 그러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윤석열 총장 하면 검사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중도 진보층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인 이야기로 옵니다. 보수 우파에서는 특히 강성 우파 쪽에서는 윤 총장 하니까 문재인에 저항하고 문재인을 칠 대통령 후보 이렇게 인식되지만은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통합의 과정이 있고 누가 적진의 표를 많이 가져오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적진에서 이탈하는 표를 가져오고 적진의 이관계를 쓰고 또 중도층을 많이 확보하냐는 데 딸렸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그러든가 그냥 윤석열 후보 이렇게 해야지 자꾸 윤 전 총장, 윤 총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한테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 윤석열의 거침없는 직진 행보, 좌충우돌, 직진 본능 이런 게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이나 아니면 보고TV 같은 합리적인 개혁 보수가 봐도 윤석열의 직진 본능과 이 좌충우돌식 발언이 아주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을 주저앉히고자 하는 여권의 민주당 떨거지들의 막말 프레임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반기문 씨가 그 샌님 아니에요, 샌님. 모범생 샌님. 외교관이니까 검사도 아니고. 날라간 게 바로 저쪽에 막말, 망행. 그러니까 막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프레임에 걸려서 2달 만에 사퇴하게 되죠. 그 태주 시비. 그죠? 그런 것도 전 과정을 보면은 그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몇십 년 동안 해외에 외교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지하철을 탔는데 10,000원짜리 2장을 구겨놨다.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아니는데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솔직히 저도 지하철을 간혹가다 타보면은 어떻게 그 표를 끊는지 몰라요. 응? 몇 년 전부터 뭐 한 2, 3년 전부터는 자식들이 그냥 그 스마트폰에 카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제일 화제가 된 게 뭐예요? 불량식품 논란이죠. 불량식품 논란. 이것도 전 과정을 들어보면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프리드만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니 경제학자가 솔직히 프리드만뿐이 없나? 그래 윤석열이가 20대 30대부터 프리드만 경제학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걸 갖고 나오는데 안에 다른 경제학자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대중들은 프리드만이 누군지 몰라요. 대중들은 그런 어려운 말을 안 쓰는 것이 윤석열의 강점이죠. 그렇죠? 그냥 직진, 거친 언사, 행동 그런 게 윤석열의 강점이니까 괜히 프리드만 이야기 갖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거는 몰라도 경제력 없는 사람이라면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게 실현이에요, 실현. 물론 윤석열이가 잘못 그 의도를 보면 잘못 말한 게 아니죠. 검찰권에 남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권은 조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 이걸 갖고 이제 민주당 애들이 막 들고 나와. 그놈들은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죠. 민주당 애들은. 걔네는 말꼬투리 잡는 거하고 돈 뿌리는 거 외에는 없어. 아니면은 거짓말이든가 사기든가. 그렇죠. 부글부글 끓었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도 그랬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 이건 도저히 태어나서도 안 되고 뽀개버려야 될 그 정권이라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현재 그 국힘의 전신이 새누리당도 뽀개버려야 한다 하고 윤석열이가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가 7월 25일 날 이준석하고 치맥 회동을 한 다음부터는 직진 본능이 그대로 나와요. 윤석열의 근칠 언사와 불안한 눈빛. 그 불안한 눈빛이 이제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죠. 됐어. 나는 국힘의 지지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30일 날 기습 입당하면서 얻었어. 그리고
어, 국힘이 계획을 원하지만은 윤석열은 보수는 더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한테 실린 거는 보수가 아니라 강성 보수 이미지가 국민한테 벌써 박혀 있어요. 그리고 보수는 국힘은 누가 뭐래도 이준석의 개혁 이미지가 지금 국민들을 갖다가 견인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로. 그걸 탔으니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의 강점이에요. 이걸 보고 윤석열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좀 고쳐야 된다. 응? 오늘 같은 경우도 내 28월 2일 날 자정 가까이 찍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준석하고 오전에 그 명불허전 초선들 모임에 강연을 하고 그 초선들 모임 거기 가서 해봐야 그 명불허전 그거는 유명무실해요. 걔네는 맨날 뭐 사람들 초청해서 강연을 받는데 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전국을 바라보는 눈은 정치를 초선들이 와서 배우면서 하겠다? 그렇지가 않고 정치는 자기의 확실한 주관이 있은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야 돼요. 많이 약해요. 초선들은. 그러면은 그걸 끝나고 이제 이준석 그 대표하고 입당 환영식을 가졌고 그건 좀 이따 찍을 거고 그 이후에 국힘이 지금 103명이죠. 그죠? 103명의 국힘 의원실방을 다 돌았다. 다 돌아가면서 시나리오를 푸시하고 나 초선이니 좀 많이 도와달라 하고 그랬다.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분화는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계와 최재형계가 많이 뜨는데 유승민계도 곧 뜹니다. 유승민계의 당협위원장 왜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되는지도 곧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뜨는 게 이걸 말씀드린 게 윤석열이가 저는 누구라도 이제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누구라도 대권 후보로서 한 명은 나와서 문재인을 쳐야 된다 하는 방송이에요. 원희룡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원희룡이 파괴력이 많이 부족해요. 유승민도 그렇고. 지금 그 윤석열의 거침없는 직진법론과 자충우들식이 이게 홍준표하고 많이 오버랩이 돼요. 근데 홍준표는 벌써 망언 프레임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많이 고치려고 그러고 있죠. 그죠? 순화된 말을 표현하는데 근데 윤석열하고 경선에 들어가면 홍준표가 아주 막 윤석열을 난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거침없는 이 언행이 저는 괜찮게 봐요. 그러나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참모진들하고 자꾸 회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윤석열이가 120시간 노동 발언, 대구 가서 밀란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코로나 밀란 발언, 그죠?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이 불량식품 발언.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다 맞는 소리예요. 윤석열이가 오늘 그 명불허전에 가가지고 초선 모임에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집은 생필품인데, 과도한 보유세는 정의 아니다. 그 정의라는 것이 규범적인 정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모션, 그 사람은 센치멘탈이라고 그러던데 그 말 좀 그 정진해야 된다고. 센치멘탈이 아니라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국민들이 이모션, 감정선을 건드리고 감정을 갖다가 세금으로 갖다가 폭탄 세금을 내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내 유튜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민들은 집 한 채 가졌다고 말이야. 그 집이 생필품인데 아주 고가의 주택이 아닌 다음에야 건건이 하나 마련해가지고 도심에서 살다가 집이 좀 오르면은 팔고 외곽으로 빠지고 그 남는 돈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전세금이라도 하나 마련해 줄까 하는 꿈을 갖고 사는데 이거 뭐 돈을 다 그냥 도둑세금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국민들은 돈이 털릴까 이만저만 노심초사 불안한 게 아니다. 그리고 소주성은 말이야 경제하기도 족보도 없는 것이고 소주성 때문에 말이지 이 경제가 파탄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저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아요 저도. 이 소주성은 최악의 정책이었고 최저임금 2년 만에 40% 올린 것도 최악의 정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토탄에 빠져 있는데 국민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년 전부터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라서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몰라.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저소득층에서는 또는 3, 40대들 애기 갖고 있고 이런 애들은 정부에서 한 1년에 받아먹는 돈이 1, 2천만 원씩 되니까 아니 어떤 놈은 나라가 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말이죠. 아파트 값은 덜 오른 거라니까요. 생필품 값 오른 거 보세요. 우리 생필품 먹거리들 오른 거 보시라고요. 2배, 3배 다 올랐어요. 기가 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화 위에 악화가 드디어 다 구축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그 언론이 떠들어봐야 콧방귀도 안 끄이는 들. 또 돈 뿌리면 되지. 재난지원금 설설 뿌리고 뭐 애 낳으면 출산장려금 또 그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그 보조비, 유치원 가면 유치원비, 초중고 무료, 교복조, 뭐죠? 에이 참.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저희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은행에 있어서 거침없는 은행 이게 어떤 형식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일지 아니면은 그래도 국민이 인정할지는 한 2달 지나면 알게 돼요. 이 막말 프레임, 윤석열의 막말 프레임, 망언 프레임으로 자꾸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씌우려 그러죠.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윤석열이 어느 정제된 언어를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 2달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거로 윤석열이가 타격을 받던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문재인한테 국민들은 너무너무 문재인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신문 칼럼, 사설, 기사, 그런 걸 갖다가 방송은 뭐 다 죽었고, 그런 아무리 비판을 해도 문재인은 무너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으니까 윤석열이 그걸 알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검사로서의 또는 20대, 20대의 그 천성적인 기질로서 거침없는 말과 정제된 말이 쏟아져 나와요. 대단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한두 달 내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고요. 윤석열이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쩍벌은 고쳐야 돼요. 쩍벌. 그 사람 만날 때 앞에서 말이죠. 다리 쫙 벌리고 있는 거. 그 문재인 앞에서는 그러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쫙 벌리는 거. 우리가 일반인을 만나도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쫙 벌리고 앉으면 저 건방진 놈, 저 양아치 같은 놈, 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계속 클로즈업 되는 거 다리 모으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를 배반하는 그 조홍천이란 민주당 그 재선해온 그놈이 그런 강직들 나오는데 안 나오게 해야 돼. 걔가 뭐 오늘 윤석열이가 인사가 쓸지게 농담조로 말이지 제발 쩍벌은 고쳐야 된다 했다고 뭐 충고를 했다 그러는데 그 벌써 언론에서 벌써 며칠째 나오는데 한 보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 다음 낮술 먹는 것도 근데 윤석열하고 술하고는 뛸 수가 없어요. 원래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술이야 말술. 술 한 잔 들어가야지 풀린다고. 낮술 먹는 잘못도 좀 빼고 아무리 옛날에 이재명이 그랬고 문재인 그랬다 그러더라도 프레임 들어오면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죠. 그죠? 저녁에 먹으면 되잖아요. 저녁에. 그 다음 도리도리는 못 고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어떻게 한두 달 만에 고쳐요. 근데 쩍벌 같은 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 막말 프레임에 안 걸리도록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